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 책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을 소재로 다룬 소설입니다. 사실 저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보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하는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에서 훨씬 더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저자 전상국은 고등학교에서 20년 동안 국어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런 저자가 우상의 눈물 소설 속에서 좋은 선생에 관해 정의를 내린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선생이란 조건 없이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한 다음 그것을 가볍게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선생은 아이들의 입장을 넉넉하게 이해하고 품는 것이지 이용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되나 봅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어 좋은 선생이 되고 싶은 욕망을 품은 담임을 혹여나 만나게 되면 반아이들은 고달파질지도 모릅니다. 소설 속의 새 담임 선생은 첫날 고등학생들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밝혀둘 것은 우리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 배순탄한 진로를 헛갈리게 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항해에 역행하는 놈은 여러분 스스로가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자율이라는 낱말을 좋아한다. 좋은 선생이 폼나게 베푸는 선행은 아이의 길을 꺾고 아이를 길들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설 우상의 눈물은 좋은 선생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자칫 호의를 가장한 위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소설에서 우상은 폭력의 1인자 최기표입니다. 무자비한 폭력의 주동자 최기표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담임 선생과 반장의 친절한 선심이 무서워서 달아납니다. 달아나면서 기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최기표가 무서웠던 것은 호의 속에 은밀하게 감춰진 위선이었습니다. 그건 최기표가 도저히 흉내낼 수도 방어할 수도 없는 그들만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폭력의 1인자 최기표를 고분고분한 아이로 길들이는 선생과 반장의 위선적 음모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묘한 음모에 최기표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지막지한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드러운 위선이라고 이 소설은 까발립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노자의 지혜 혹은 병법의 책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들은 담임선생 최기표, 이명우, 이유대입니다. 요즘의 현실 정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나름대로 대입해보면서 읽으면 재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반장 이명우는 다음과 같은 아이로 소설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형우는 반장이 될 만한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무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하지만 일단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결단력이 대단했다. 학교 당국의 지시에 긍정적으로 임하다가도 어떤 결점이 보일 때는 무섭게 반격을 가하는 용기도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형우는 모든 아이들의 인심을 살 줄 알았다. 형우의 성실성이, 남을 위해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의협심이, 그의 천성적으로 착하게 보이는 외모가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형우는 특히 기표에게 잘해주었다. 아우가 형을 대하듯 스스럼없이 사랑해 주었다. 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공포 같은 것도 없어 보였다. 임시반장을 잠시 했던 이유대는 이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입니다. 이유대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배자에게 깃들 수밖에 없는 고독감이 싫기 때문입니다. 이유대는 다음과 같은 아이입니다. 남 앞에 나서는 일, 남들보다 한 발짝 높은 데 선다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번거로운 일인가를 나는 엄마의 극성에 의해 중학교 3년간 반장을 하면서 절실히 체득했다. 그것은 나에게 무서운 구속이었다. 남을 다스리는 그런 자유보다 남에게 다스림 받는 데서 얻는 마음의 평화가 내게는 더 좋았다. 나는 고독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소설은 이유대가 최기표로부터 끔찍한 폭행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임시반장 이유대가 최기표 일당에게 끌려 외떨어진 곳에서 잔인한 폭력을 당합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초등생의 폭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교생 최기표 일당의 폭력은 아주 침착하게 진행됩니다. 용이 주도한 그들의 폭력은 무질서하게 마구 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폭력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석공이 돌을 다듬듯 완벽한 솜씨로 그들은 육체와 영혼을 주장제시키는 일에 탐닉하다. 이유대 자신이 최기표 일당으로부터 당한 폭행을 그리고 있는 부분을 옮겨봅니다. 모골이 송연하도록 무섭습니다. 기표가 웃옷을 벗어 던진 다음 바른 손에 거머쥐고 있던 사이다 병을 담벼락에 부딪혀 깼다.
깨어져 나간 사이다병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기표에 걷어올린 팔뚝에 사악사악 금을 그었다. 금간 살갗에서 검붉은 피가 꽃망울처럼 터져 올랐다. 기표가 그 팔뚝을 내 눈앞에 들이댔다. 핥아! 기표 아닌 다른 애가 말했다. 내가 고개를 옆으로 비키자 곁에 둘러선 서너 명의 구두 끝이 정강이의 조인트를 먹였다. 진득한 액체가 혀끝에 닿자 구역질이 났다. 오장이 뒤집히듯 역한 것이 치밀었다. 나는 비로소 온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나 자신도 헤아릴 길 없는 거센 공포로 해서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비벼댔다. 이유대의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벅지 5군데를 담뱃불 지짐질을 당합니다. 자신의 살타는 냄새를 맡으며 의식을 잃어갑니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폭력은 고자질 같은 행위를 원천봉쇄시킬 만합니다. 폭력을 당한 이후 이유대는 진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허벅지를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에 어리둥절해집니다. 소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하길 꺼리는 거야 악에 대한 공포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이 옳지 않음을 내 자신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기표에 대한 공포는 그에게 린치를 당할 때뿐이었다. 내가 린치를 당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것은 안갚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또한 그처럼 무자비한 린치를 당했으면서도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았다. 최기표에게 무시무시한 폭력을 당한 이유대지만 그는 최기표 폭력이 담임과 반장의 위선보다는 덜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납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유대에게 담임과 반장의 위선적인 쇼는 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쇼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유대는 압니다. 담임과 반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위선을 간파합니다. 기표의 악은 위선이 없는 순수한 악이라고 이유대는 말합니다. 기표는 구제불능이었다.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기보다 선천적인 어떤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냉혈동물처럼 피가 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뱀처럼 작고 징그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활한 자들이 가끔 보이는 그런 거지 착함마저도 나타나 보일 줄 몰랐다. 철저하게 악할 뿐이었다. 물론 그는 자신의 그런 포악성 때문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표정은 항상 도끼를 음울하게 깔고 있어 맞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기표가 그처럼 철저하게 나쁜 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애라고 말하는 일도 없었지만 아무도 기표를 욕하지 않았다. 피해를 직접 받은 애들마저도 기표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담임 선생은 기표의 가난한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며 반아이들이 모두 바라보는 데서 추리닝을 건네줍니다. 담임이 나가자 기표는 추리닝을 칼로 갈기갈기 찢습니다. 너덜너덜해지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공짜면 사죽을 못 쓰는 우리들 대다수에 반해 기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장 형우가 주축이 되어 기표가 낙제를 면하도록 커닝을 하라고 배려해주자 그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짜나 동정보다는 차라리 갈취나 낙제를 당당하게 선택하는 기표입니다. 고교생 기표가 동정받으면서 느껴야 하는 기분이 얼마나 쓰라릴지 좋은 선생, 좋은 반장이라는 것을 내세고 싶은 담임과 형우는 잘 가늠할 수 없나 봅니다. 궁핍한 처지지만 내색하지 않으면서 공짜나 선심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이유대에게 기표를 긍정하도록 만든 요인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기표의 당찬 자존감은 인간 자격으로 비춰져 우상으로 추대되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반장 형우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커닝 사건은 형우를 일량 영웅으로 만듭니다. 형우는 최기표 일당으로부터 전치의주의 상의를 입습니다. 이유대는 형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당하기를 원했다고 소설은 적고 있습니다. 형우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지만 폭행한 최기표 일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폭력에 가담했던 기표 추종 세력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기표 측근들이 각자 형우를 찾아와 말합니다. 기표는 악마, 기표는 우리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 그리하여 형우는 기표의 버금가는 아니 기표를 누르고 영웅이 됩니다. 폭력을 당한 형우는 맞서지 않음으로써 승리자의 느긋한 미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승리자가 악마이자 흡혈귀인 기표를 도와주자고 나서기까지 하니 형우의 우상 등극은 따론당상입니다. 형우는 기표를 도와주자며 기표 내의 열악한 가정 형편을 낱낱이 아이들에게 까발립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두려워했던 우상, 최기표는 우리들이 돌봐줘야 할 불쌍한 아이가 됩니다. 그런 사실이 미담 기사로 언론에 공개되기에 이릅니다.
소설은 이유대의 시각에서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형우는 기편의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에 한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 사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언론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위선의 위력도 대단했습니다. 기표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기표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폭력의 1인자 기표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기표는 우상의 자리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자존감까지 깡그리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담임은 언론의 미담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화로까지 만들려고 약속을 잡습니다. 담임의 인정력이 날개를 달려는 찰나, 기표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고 맙니다. 영화와 작업이 공중 분해되고 말자 담임은 부들부들 떨며 투덜거립니다. 이 망할 새끼가 끝까지 말썽이란 말이야. 내일 천일 영화사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잖냐. 그런데 이 망할 새끼가 기표는 자기의 악보다 더 사악한 위선의 실체를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자 도망을 쳤습니다. 교묘한 위선이 성스러운 사랑과 우정으로 각색되는 영화가 기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기표가 그토록 무서워한 것은 자기로서는 방어가 불가능한 담임과 반장의 얍삽한 위선이었습니다. 폭력의 1인자 기표는 무서운 사랑과 무서운 우정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질 영화를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들의 위선을 증명해 보일 능력이 없는 기표가 차라리 달아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기표는 눈에 빤히 보이는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무서운 아이였습니다. 담임과 반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간사한 선심으로 기표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기표의 순수한 악과 담임과 반장의 위선적 악 중에서 더 무서운 악은 어떤 것일까요? 불법적 폭력과 합법적 폭력 중에서 더 무서운 폭력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서 책맛보기의 제목을 만들어 봅니다. 무지막지한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드러운 위선이다로 정해봤습니다. 소설이 아닌 우리의 현실에서도 법을 전공한 교수 나부랭이나 법을 잘 아는 정치꾼은 합법적으로 악을 자행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이 악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합법이라는 포장지로 열심히 포장을 하여 잘도 가립니다. 돈도 백도 없는 서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술 같은 기교입니다. 그들의 뻔뻔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대변하는 듯합니다. 합법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지롱. 만일 불법이라면 돈 들여서 합법으로 만들면 되지롱. 불법이 아니라 합법인데 덤벼봐도 소용없지롱. 이 소설은 기표의 폭력은 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표의 악은 순수한 악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선심으로 포장한 위선이 얼마나 간사하고 큰 악인지를 실감나도록 해줍니다. 저의 위선의 크기를 들여다보니 부끄럽습니다. 이만 책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